사실상 미 정부는 전 세계 정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UAP 관련해서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모른다고 해서 방치해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멕시코 정부가 청문회를 이제 열었는데 외계인 사찰하고 추정되는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 UAP 연구를 공식화하자. 이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연구해야 될 테마다. 미 정부가 이토록 전 세계 정보망을 통해서 입수하려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 전 세계에 적성 국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런 나라들이 고도의 UFO를 보고 이 UFO를 비슷한 성능을 가진 비밀 첩보 무기를 개발하면 어떻게든 정보를 입수하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역공학 기술을 통해서 지구제 UFO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모른다고 해서 방치해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즉 그거는 알 필요도 없고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 정부가 이토록 전 세계 정보망을 통해서 입수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 안보,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포함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고도의 테크놀로지, 특히 UAP 관련해서는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정보 첩보를 자국에서도 일어나는 정보를 가지겠지만 타국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UFO 추락이라든가 그런 것일 때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추락한 물체를 그쪽 나라의 정부가 탈취하거나 안 주거나 또 제3의 적성 국가한테 이관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정보를 장악하기 위해서 통신망을 간청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보에 대한 통제 심리는 뭐냐면 딱 이겁니다. 한 가지. 미국은 모든 거에서 패권 국가를 유지하려는 겁니다. 자신의 국방력을 통해서라도 전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국의 기술 정도의 수위, 기술 발전 수위를 모든 것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이 부분에선 지금 중국이 상당히 우리 미국보다 앞질러가고 있다. 중요한 거는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그 1위라는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UAP 관련해서 고도의 기밀 정보라든가 자국의 테크놀로지를 입힌 그런 비행체를 개발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인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161건 중에 미 국무부의 관련 자료가 한 7건 정도 됩니다. 7건 중에 이제 3건 정도가 UAP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고요. 2건은 이제 수십 년 전에 미 국립우주항공위원회에서 UAP 관련 출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문서였고요. 또 다른 한 건은 멕시코 정부가 항공우주관련법 위반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를 했다는 그런 정보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상 미 정부는 전 세계 정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부 파일인데, 국무부 같은 경우는 각국에 퍼져 있는 그 대사관의 주 업무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역할은 인적 정보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휴먼을 통한 정보 입수를 하는 거죠.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 국무부로 이첩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광주 사태라든가 그런 거를 전부 미 대사관에서 극비리에 정보를 전부 이첩을 시켰죠. 그 7건 중에 3건 정도가 파푸아뉴기니 사건, 카자흐스탄의 출현 사건, 세 번째가 조지아, 그루지아에서 출현한 UFO 추정 사건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파푸아뉴기니 사건 같은 경우 고고도 미상의 항공기가 비행기 조종사에 의해서 목격이 됐습니다. 당시 굉장히 이것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여겨서 공청회까지 열렸는데, 파푸아뉴기니 정보 책임자가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전문을 보내서 확인 요청을 한 겁니다. 미 국무부가 또 최종 입수를 하게 됐는데, 그쪽 대사관 측에서는 이제 정보가 너무 단편적이다, 중대한 이건 뭐 UFO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그냥 흐지부지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상공에서 일어난 사건의 흥미로운 점은 물체가 찍혔다기보다 워낙 변칙적인 기동을 하는 그런 굉장히 밝은 광원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빛의 궤적으로 사진에 남았다 그래요. 근데 이 특이한 점은 747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3명이 목격을 했는데, 이 항공기 고도가 그때 한 12km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미확인
광원의 고도는 무려 30km입니다. 30km 더 높은 고도의 상공에서 항공기가 날고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변칙적인 그런 기동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이상한 물체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데 아마 빛의 궤적으로 찍힌다던 것 같아요. 일단 요번에 조지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문서는 그 나라에서 폭격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가옥이 파괴되고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겠죠. 러시아에서 뭐라 그랬냐면 UFO가 폭격을 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회색 전략 전법을 쓰는 거죠. 물타기 시기로 그런 전략을 썼다고 보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루지아 정부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 정말 이게 UFO가 한 짓인가, 러시아에서 이걸 거짓말로 하면서 UFO를 갖다가 등장시킨 방패 전략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정보를 입수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러시아의 소행 같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와 또 관련된 문제거든요. 모든 우방국은 일단 미국 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또 인명피해가 없었는지, 뭔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기술적인 사항, 그런 테크놀로지, 그런 것도 중요한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걸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최근이었죠. 멕시코 정부가 청문회를 이제 열었는데 항공 우주 안전 관련해서 법안을 입안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그럽니다. 아울러서 이제 외계인 사체라고 추정되는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가짜 같고 실제적으로 외계인 사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멕시코 정부에서 했던 핵심은 뭐냐면 관련 UAP 전문가들이 UAP 연구를 공식화하자. 이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연구해야 될 테마다. 그러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달라, 국가에서.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좀 더 신중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그런 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당위성을 아마 주장하는 것으로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2차, 3차, 4차까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2차 공개 문서는 빠르면 6월 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1976년 9월 말에 청와대 상공 인근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2개의 광원이 출현했었고 그쪽을 향해서 사격이 수천 발이 가해졌고 열몇 군데의 군사기지에서 발칸포가 발사됐다. 약 20분간에 걸쳐서 그런 것이 전부 미국 정부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1983년 3월 말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 팀 스피리트 훈련 작전 중에 우리나라 이제 공군 조종사죠. 팬텀기 2대가 출격을 하게 됩니다. 부대로 귀환하던 도중에 전투기 고도와 거의 같은 성상에 떠 있는 광원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조종사가 금성인 것 같은데 희한한 거는 밝게 빛나는 그 노란색의 광원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별이 떠 있는 고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접근을 해서 보니까 이것이 비행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두 비행사가 추적 비행을 해가지고 선의 비행을 하면서 이 UFO를 관찰을 했어요, 육안으로. 그리고 물체의 크기는 기존 팬텀 전투기의 3배 정도의 지름을 가진 엄청난 크기, 아파트 한 20층 정도의 크기죠. 747기보다는 조금 작은, 그렇지만 상당한 규모의 원반영의 물체가 육안으로 식별이 됐다. 동시에 이제 그 관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을 가진 목격 보고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미 공군에게 보고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기밀 문서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당신을 깨우는 지식 시네스